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 70년대 상황 터진다. 지금 미국의 시장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요. 이게 금리를 언제 내릴 건가가 물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월쯤에 5.5%의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가가 희한해요.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미국 미시간대에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니까 2월에 3%입니다. 이게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후 물가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022년 3월 6월에 5.4%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 점점 떨어지다가 지난 1월에는 2.9%까지 떨어졌거든요. 시장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3%까지 툭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면 분명히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다. 그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더니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12월에 3.4%에서 1월에 3.1%로 떨어진 듯 하나요. 시장의 예측치는 2% 이하로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안 떨어졌습니다. 3.1%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소비자 물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미국 시간으로 3월 12일 발표가 되니까요. 아마 오늘 저녁이면 발표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다시 말입니다. 뭐 3.2%, 3.3%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요. 시장에는 아마 1차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품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2차 충격까지 가려고 하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아주 신뢰하는 물가지표가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거든요. 이게 2월 달에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됩니다. 작년 12월에는 2.6%까지 떨어졌다가 1월에는 2.4%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2월에 이게 만약에 2%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이게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를 6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월이 아니면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장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지금 시장은 온통 민감하다. 지금 전 세계 경제 대세는 물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물가가 툭 튀어 올라가서 금리를 다시 올렸거든요. 다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할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시장은 출렁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같죠. 시장이 진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0.41% 떨어졌고요. 65.84가 빠져서 16,019.27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아무래도 이자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친 겁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0.11 나중에는 올라와서 0.11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75가 빠졌고 5,117.8
9.4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대형주 중심. 그만큼 말입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 다우산업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을 정도가 다합니다. 이게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민감하다. 예, 0.12가 올랐고요. 46.97이 올라서 38,769.66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라는 건 블루칩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지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0.12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예, 진짜 많이 빠졌죠. 뭐 엔비디아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가 거품이 많다. 이게 시장 전체의 어떤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빠지는 것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한 거 이것도 봐야 되고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7가지 주가도 오늘은 전부 다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저는 물가의 어떤 재상승이 시장의 거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영향은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유동성 장세가 저는 앞으로도 갈 거라고 보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한 쉽지 않을 거다고 보지만 시장의 전체적으로는요. 저는 거품이 끼어있고 이런 시장에 자칫 잘못 시장에 투자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지표도 보면 하루 사이에 변하는 지표 보세요. 이렇게 출렁이는 어떤 장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장세, 일본의 눈치를 보는 장세 아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어저께 2% 넘게 떨어졌잖아요. 아마 그게 우리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장세 자체는 미국 사상 최고치, 뭐 유럽 사상 최고치, 일본 사상 최고치, 대만도 사상 최고치지만 우리도 계속 사상 최고치로 갈 거냐. 뭐 사실은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거품이 꺼질 때는 우리가 더 빨리 꺼질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하시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고요. 반도체가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것 여기에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가 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반드시 지독하게 봐야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말입니다. 지금 4,890.2까지 빠졌거든요. 오늘만 1.3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아도 2% 빠졌으니까 857.74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는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